이 글은 손흥민이 한 경기에서 보여준 탁월한 경기력과 압도적인 영향력을 극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치 한 골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5골 모두를 그의 것으로 만들어버린 것처럼 손흥민은 경기장에서 거의 모든 것을 지배했습니다. 골키퍼 알렉스 메카시의 감정적인 고백은 손흥민의 경기력이 단순히 기록된 수치로 평가될 수 없는 수준임을 가장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손흥민의 이날 플레이는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골, 어시스트, 그리고 움직임. 첫째, 강력한 슈팅으로 상대 골망을 흔들며 기선 제압에 성공했고, 둘째, 날카로운 어시스트를 2차례나 기록하며 동료들에게 득점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영리한 움직임은 상대 수비를 무력화시키며 심리적인 압박까지 심어주었습니다. 손흥민이 공을 소유하지 않고도 상대에게 두려움을 심어주었다는 메카시의 말은 그가 단순한 공격수를 넘어 전술적, 심리적으로 상대를 지배하는 선수임을 증명합니다. 토트넘의 쇼케이스이자 손흥민의 무대였던 그날, 손흥민은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경기를 이끌었습니다. 그가 움직이는 순간, 사우스햄튼의 수비진은 혼란에 빠졌고 그의 패스 하나하나가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손흥민이 가진 축구 지능과 경험이 만들어낸 예술적 경기 운영이었습니다. 토트넘과 사우스햄튼의 세인트 메리즈 맞대결은 단순한 경기 이상의 의미를 품고 있었습니다. 토트넘에게는 궁지에서의 탈출구였고 사우스햄튼에게는 자존심 회복의 무대였습니다. 이 시점에서 토트넘은 마치 포효를 잃은 야수처럼 위태로웠습니다. 5경기 연속 승리를 거두지 못하며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어깨에는 무거운 압박이 내려앉았고 순위표는 점점 더 런던 클럽을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반면 강등권 싸움에 허덕이는 사우스햄튼은 잃을 것이 없는 팀이었습니다. 러셀 마틴 감독이 경기 전 토트넘의 약점을 공략하겠다며 결연한 의지를 보였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사우스햄튼의 최근 수비진은 조직력을 바탕으로 나름의 견고함을 자랑했습니다. 5경기에서 단 5골만 허용하며 강등권 팀의 이미지와는 다르게 안정된 수비를 선보이고 있었죠. 이 수치는 상대의 강한 공격력을 어느 정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경기에서 드러난 차이는 신체적 힘이 아니라 경기 흐름을 읽고 조율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손흥민과 토트넘의 플레이는 단순히 파괴적인 공격이 아니라 상대를 수동적으로 몰아넣는 전략적 운영이었습니다. 마치 체스를 두듯 한 수 앞을 내다보는 손흥민의 움직임과 패스는 사우스햄튼의 철저한 분석을 무력화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날 경기 전까지 사우스햄튼은 철저히 준비했다고 믿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경기장 위에서의 손흥민은 상대가 상상할 수 없었던 변수였습니다. 그의 지능적인 움직임과 경기 리듬을 읽는 감각은 단순히 골이나 어시스트를 넘어서 상대의 전술을 붕괴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경기 시작 휘슬이 울리자마자 손흥민의 존재감은 사우스햄튼의 모든 전술적 계획을 무너뜨린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시작 1분도 채 되지 않아 제임스 매디슨의 선제골이 터졌고 이는 손흥민의 날카로운 패스에서 비롯된 결과였습니다. 이 한순간의 결정적 패스는 마치 정교한 도화선처럼 경기 전체를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 이후 경기는 완전히 토트넘의 무대로 기울었습니다. 손흥민은 전반전 내내 폭발적인 활약을 선보이며 홈팀에게 악몽 같은 기억을 새겨 넣었습니다. 경기 11분 그는 강력한 발리슛으로 메카시의 골문을 꿰뚫었고 그 장면은 마치 골키퍼에게 막을 시간조차 주지 않는다는 메시지처럼 강렬했습니다. 손흥민의 슛은 정확성과 파괴력이 완벽히 결합된 작품이었으며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장악하는 한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퍼포먼스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어진 25분과 45분 두 번의 어시스트는 사우스햄튼 수비진의 자존심을 완전히 붕괴시켰습니다. 손흥민이 공을 잡을 때마다 세인트 메리즈 경기장 전체는 숨을 죽였고 두려움이 상대 선수들의 발끝까지 전해졌습니다. 마치 사우스햄튼 선수들은 보이지 않는 쇠사슬에 묶인 채 손흥민의 지휘에 따라 움직이는 꼭두각시처럼 보였습니다. 러셀 마틴 감독의 절망은 극적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전반전이 4-0으로 끝나자 그는 터치라인을 벗어나 터널로 들어가는 보기 드문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전술 실패가 아니라 상대의 압도적 개인 퍼포먼스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진 현실을 받아들이는 침묵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경기에서 손흥민은 단순히 골과 어시스트를 기록한 선수를 넘어 상대를 압박하고 경기를 지배한 토트넘의 절대적인 리더였습니다. 손흥민의 압도적인 존재감은 단순히 경기에서 승리하는 것을 넘어 상대의 정신까지 무너뜨리는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알렉스 메카시는 진솔한 고백을 통해 그날의 악몽 같은 순간들을 되새겼습니다. 그 순간 차분함을 되찾기 위해 몇 분이 필요했습니다. 그의 말에는 경기장에서 느낀 압박과 무기력함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메카시와 그의 동료들에게는 손흥민이 만들어낸 압박을 피할 수 있을 만큼 깊은 터널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은 마치 경기의 판도를 뒤흔드는 마에스트로처럼 그날의 모든 흐름을 자신의 손안에 쥐고 흔들었습니다. 메카시는 경기 후 손흥민이 없었다면 우리가 0대5로 졌을지는 모르겠다 고 씁쓸하게 웃으며 털어놓았습니다.
그 말은 손흥민이 한 골, 두 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했을 뿐 아니라 그의 움직임과 패스가 상대 수비진을 무력화시키고 팀 전체를 붕괴시켰음을 시사합니다. 메카시의 표현처럼 손흥민은 골을 만들어내는 사람을 넘어 팀의 붕괴를 초래하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손흥민의 플레이는 단순히 기술적 우위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패스 하나, 움직임 하나는 상대의 전술적 준비를 완벽히 무너뜨리며 경기 전체를 지배했습니다. 상대의 숨통을 조여오는 그의 존재감은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상대를 집어삼켰고 그 앞에서 메카시는 그저 침몰하는 배의 선장처럼 무기력하게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렉스 메카시의 경기 후 고백은 손흥민의 경기력이 단순한 기술적 우위를 넘어 상대의 정신적 지배까지 이뤄냈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는 손흥민이 당신을 스스로 의심하게 만드는 선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상대가 느끼는 막연한 두려움이나 압박이 아니라 경기 내내 손흥민이 설정한 리듬에 종속되는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메카시는 다섯 번째 골 장면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그가 우리 4명의 수비수를 가로질러 메디슨에게 패스를 보냈을 때 저는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패스는 단순한 정확도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마치 손흥민은 그 순간이 오기 훨씬 전부터 모든 것을 예측하고 있었다는 듯이 움직였고 수비진은 단 1초 만에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손흥민의 시야와 경기 읽는 능력은 단순한 패스 하나로 사우스햄튼의 전술적 구조를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이날 손흥민은 기술적 완벽함에 더해 상대에게 강렬한 심리적 압박을 가했습니다. 메카시의 표현처럼 그가 항상 빠르게 플레이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의 리듬에 따라가게 된다는 점이 손흥민의 진정한 위협이었습니다. 그는 경기의 속도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조율하는 지휘자와 같았고 상대는 그가 쥐어놓은 리듬에 맞춰 조연처럼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메카시가 언급한 부분, 홀란드와 살라 같은 최고 수준의 선수들과도 맞서봤지만 손흥민처럼 압박을 느끼게 한 선수는 없었다. 는 말은 손흥민이 단순한 스타 플레이어를 넘어 상대에게 심리적 고통을 안기는 수준의 퍼포먼스를 펼쳤음을 의미합니다. 홀란드와 살라는 폭발적인 득점력으로 상대를 두렵게 만들지만 손흥민은 경기 전체를 장악하는 능력으로 상대에게 깊은 무력감을 안깁니다. 알렉스 메카시의 고백은 손흥민의 경기력이 단순히 뛰어난 수준을 넘어 상대의 정신까지 잠식하는 예술적 경지에 도달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손흥민을 폭풍과 같다고 비유하며 그의 존재감 앞에서 그저 모든 것이 빨리 지나가길 바랄 수밖에 없었다. 고 말했습니다. 이는 상대 선수에게 남기는 압도적인 무력감과 함께 손흥민이 그라운드에서 어떤 식으로 경기를 지배했는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낸 표현입니다. 메카시는 라커룸에서 동료들에게 오늘 우리는 토트넘에게 진 것이 아니라 손흥민에게 졌다. 고 인정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은 상대팀 모두가 손흥민이라는 단 한 명의 선수에게 얼마나 휘둘렸는지 그리고 그의 플레이가 얼마나 특별하고도 지배적이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는 상대를 단순히 지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믿음조차 흔들리게 만들었고 이는 육체적 패배를 넘어선 정신적 압도였습니다. 메카시는 인터뷰의 마지막에 존경과 무력감이 뒤섞인 감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후로 저는 그를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단지 골 때문이 아니라 그가 축구가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탁월함의 예술이라는 것을 느끼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은 손흥민의 플레이가 단순한 기록 이상의 것, 축구가 과학과 전략을 넘어선 예술의 경지에 도달했음을 시사합니다. 메카시의 이러한 감탄 어린 발언은 경기 직후 영국 축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주저없는 찬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손흥민은 이제 단순한 스타 플레이어가 아니라 경기의 흐름을 읽고 조율하는 예술가다. 그는 상대에게 정신적 공포를 심는 몇 안 되는 선수 중 하나라는 평가가 쏟아졌습니다. 손흥민은 이날 경기에서 단순히 뛰어난 플레이어를 넘어 토트넘의 심장이자 지휘자 그리고 상대에게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의 폭풍과 같은 존재임을 증명했습니다. 리오 퍼디난드의 찬사는 손흥민이 왜 세계적인 수준을 넘어 다른 차원의 선수로 불리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퍼디난드는 자신의 경험과 시야를 바탕으로 손흥민의 압박 상황에서의 놀라운 침착함에 집중했습니다. 그가 강조한 것은 손흥민의 속도나 기술 같은 일반적인 요소가 아니라 그가 보여주는 모든 것을 미리 계산한 듯한 결정력이었습니다. 이는 손흥민이 단순히 빠르고 기술적으로 뛰어난 선수를 넘어 경기 흐름과 공간을 예측하고 완벽하게 조율하는 플레이메이커라는 의미입니다. 퍼디난드는 특히 12분에 있었던 발리슛 장면을 통해 손흥민의 진가를 극찬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장면을 반복해서 봤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슈팅이 아니라 하나의 선언이었습니다. 손흥민이 거의 도달할 수 없는 수준에서 경기를 하고 있다는 선언이죠. 이 표현은 손흥민이 다른 선수들이 생각조차 하지 못할 각도와 상황에서도 단 한순간의 완벽한 결정으로 경기를 뒤흔든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슈팅 각도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도 손흥민에게는 화려한 준비나 특별한 여유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순간의 판단과 그것을 완벽하게 실행하는 침착함만으로 그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